자, 가시죠. 우리 이제 조직론은 8페이지죠. 전체 페이지는 53페이지. 됐습니다. 49번은 너무 쉬운 문제죠. 이념형으로서 관료제와 부합하지 않는 것. 1번, 계급과 근무 연한에 따른 금전보수. 연공급이죠. 위에다가 성과급 X 쓰시고, 들어갈 때만 뭐에 의해서 들어가요? 시험 성적, 실적에 따라서 들어가고, 들어가서는 연공급과 근무 연한에 따라서 받습니다. 2번, 관료는 객관적 중립적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 틀렸죠?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밑에다 써보세요. 비정의성. 사적 감정 X. 업무 수행에서 관료제는 사적 감정을 개입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료제에서는 여러분을 기계로 봐요. 머신. 됐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규에 의해서 규정된다. 4번. 문서 맞죠? 문서주의가 조향되죠. 됐습니다. 51번으로 갑시다. 옳은 것은이네요. 인사조직은 한번 좀 풀어볼 만하다 그랬죠? 봉급은 서열과 근무연한이 아닌 업적에 의해서만 결정되면 일단 1번은 틀렸죠? 서열과 근무연한 맞죠? 아까는 서열을 우리 위에는 계급이라 그랬죠? 계급과 근무연한 무슨 급? 이게 시험에 연공급을 지급한다. OX? O. 됐죠? 2번 순수한 형태의 관료제에서는 관료가 선거에 의해 임용되며 이를 통해 상관에 대한 계층제적 복종. 이거는 맞는데 선거가 아니죠. 선거는 역관주의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적이라 해야 돼요. 실적. 능력. 3번 목표와 수단이 대치되는 현상은 조직의 지속적인 안정을 가능하게 하며 관료제의 순기능이에요? 역기능이에요? 역기능이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목표와 수단이 대체되는 현상은 관료제의 역기능입니다. 4번 관료는 법규가 정한 직위의 담당자로서 직위의 목표와 법규에 대한 충성을 바쳐야 된다. 맞죠? 기계라고 써서 기계. 인간을 뭘로 본다? 기계로 봅니다. 인간을 기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51번 문제 좋죠. 문장이 좋죠. 그죠? 잘 만들었죠. 52번은 쉬운 문제니까 넘겨보시고 53번도 쉬운 문제입니다. 됐죠? 보시면 되겠고 54번 이제 좀 한번 봅시다. 이제 관료제 병리 현상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관료제 병리 현상. 옳은 것은 1번 동조 와인과 형식주의 전문화된 문항에서 발생한다. 틀렸죠? 전문화된 문항은 무슨 주의? 분업의 원리에서 따라하는 거죠? 그죠? 이걸 전문화라 그러죠. 동조 과잉이나 형식주의는 규칙이나 절차를 너무 강조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현상을 말하죠. 54번에 2번 피터의 원리는 무능력자가 성질 맞죠? 먼저 무슨 배정? 부하 배정. 다시 뭐라고요? 부하가 늘어나고 나서 나중에 파생적인 뭐가 죄송합니다. 피터 원리는 무능력한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3번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천의 할거주의는 뭐 때문에 나타나요? 분업이죠. 분업. 할거주의는 분업입니다. 분업도 나타나고 상관의 권위에 의존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죠. 권위주의 또는 계층제에 따라서 나타나죠. 상명하복, 상명하복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 절차에 집착하는 현상은 법문용례 맞죠?
레드 테이프. 목표가 아닌 집착하는, 이게 법문 용례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displacement, 목표 전환, 전치, 도치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조과잉이죠. 이걸 동조과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55번은 쉽고요. 56번 별표. 20189라고 되어 있는 거는 2019년 문제입니다. 8을 빼고 9자를 넣으려다가 아마 못 지웠겠죠. 그죠? 됐습니다. 56번 됐죠. 별표 옳은 것은인데요. 맞추기 힘듭니다. 톰슨은 불안정감이라는 개념으로 관료제 병리를 설명한다. 2번 모토는 동조과잉이나 의식주의 등의 병리는 조직 내 사회관계의 불안정성에서 유래한다라고 보았다. 3번 블라우는 관료제 병리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관료 조직이 몰인격적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4번 크로지에는 관료제 구조의 영향으로 목표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 됐습니다. 쉽게 고를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해설을 잠깐 보시죠. 작년에 수업만 문제인데. 됐죠? 자, 동조과잉과 의식주의, 사회관계의 불안정성은 블라우의 주장입니다. 됐죠? 2번에 모톤을 지우고 블라우를 하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됐죠? 몰인격적인 관계는 모톤의 주장이고, 4번 지문도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모톤이 얘기했다는 거 잘 아시죠? 모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해설에 크로지에 나와 있죠. 크로지에 관료제 현상 1964년 프랑스 학자입니다. 관료제 현상이라는 책에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권한 배분을 하면 서로 권한을 둘러싼 게임을 벌인다는 거예요. 규칙과 절차를 만들어주면 규칙 절차에 있는 것만 하고 없는 건 안 하려고 한다는 이기심이나 부처 할거주의가 나타나는데, 이 크로지의 연구가 재밌는 게 이러한 관료대 병리는 프랑스의 엘리트주의 문화라는 문화를 만나면 더욱더 심해진대요. 그래서 문화적 측면, 다시 뭐라고요? 크로지에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관료제 병리를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56번 좀 외워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다시 톰슨은 불안정감, 이게 처음 나온 지문이죠. 불안정감, 톰슨은 불안정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관료제 병리를 비판했고, 2번 동조과잉 의식주의, 사회관계의 불안정성은 블라우의 주장이고, 몰인격적 관리나 목표 대치는 누구의 주장이다? 모턴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가시죠. 57번 됐습니다. 작년에 지방 7급에 나왔는데 특이하게 이게 나왔죠. 그죠? 됐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것.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 업무도 줄어드는 무사안이라는 경향을 보인다. 2번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 수는 증가한다. 이게 아주 완벽한 표현이죠. 그죠? 파킨슨 법칙은 업무가 늘어나서 공무원이 늘어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이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 부하를 더 충원할, 맞죠? 됐습니다. 부캐넌과 브레넨의 레바이어든 가설 관료 제국주의, 맞죠? 상승하는 피라미드라고 써보세요.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이라고 합니다. 계속 부하가 부하를 두고 또 부하가 부하를 두면 계속, 그죠? 관료 제국이 늘어나겠죠? 부캐넌의 레바이어든 가설과 같습니다. 레바이어든 가설이 뭡니까? 투표 거래를 통해서 불필요한 일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레바이어든은 여러분 기독교 성경 보면 분들이 바닷속 괴물이죠.
레바이어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업무를 계속 늘리는 거죠. 뭐 무사한 일 이런 거 아니죠. 자, 58번 별표 됐습니다. 옳은 것은인데요. 좀 문제 재밌습니다. 훈련된 무능이란 관료들이 편협한 안목으로 인해 전체 이익보다 특수이익에 집착하는 병폐. 2번 모톤은 관료제 역기능 모형에서 권한임과 전문화가 동조과잉을 초래하고 할거주의를 야기한다. 3번 개서제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병폐를 인격 상실, 인간적 발전의 저해라고 한다. 4번 블라와 톰슨 인격적 관계 상실, 심리적 불안정성 이로 인해 관료제는 동조과잉이나 변화에 대한 저항 등의 역기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문제 어렵습니다. 1번은 틀렸죠. 이거는 훈련된 무능이 아니라 무슨 주의? 할거주의를 말하는 거죠. 할거주의를 말합니다. 자, 모토는 동조과잉이 맞지만 할거주의는 섹셔널리즘, SE로 시작하는 누구? 셀저닉이 주장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 3번은 뭐라 그러죠? 개서제 권한과 전문적 권한의 충돌이라고 그러죠. 권력의 위원화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뭐라고요? 조땅콩 얘기죠. 조땅콩. 그죠? 띨띨한 상관, 똑똑한 부하. 그러면 개서제에 의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띨띨한 상관의 말을 들어야 되죠.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서는 똑똑한 부하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개서제 권한과 전문적 권한이 충돌하는 현상이죠. 됐습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58번의 답은 40번 59번 넘어가시고 60번 이제 관료제 병리다 하면은 당연히 어드호크라시겠죠. 60번 옳은 것은 1번 수평 수직 업무 분화 수준이 높다. 이건 업무라고 나와있죠. 그죠? 업무라고 딱 나와있죠. 그죠? 틀렸고 2번 혁신이 필요한 오래된 조직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신생 조직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고 3번 지원 참모가 가장 중요하지. 우리 겠죠? 자, 여러분, 자, 이게 왜 중요하지? 보세요. 단기 사전 임 체기중 운참 단기 사전 임시 체제는 조직에서 체기중 운참 무슨 조직이 가장 중요해요? 참모 조직은 거의 대부분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관리 어드호크라시는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버렸죠. 해서 보시면 60번 작업 어드호크라시가 있어요. 어드호크라시 임시조직은 우리 60번에 답이 표시 안 되어 있는데 3번이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드호크라시? 작업 어드호크라시죠. 그래서 고객을 위해 직접 창안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관리 어드호크라시는 자체 사업을 가지고 행정 구조와 작업 계층이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죠? 작업 어드호크라시에는 광고회사나 설계회사가 있고요. 관리 어드호크라시는 잡지 출판과 같은 회사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일상적인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애들은 우리 작업 어드호크라시라고 그러고 관리 어드호크라시 죄송합니다. 어드호크라시 아닐까? 에드호크라시라고 그래요. 그죠? 에드호크라시는 말 그대로 관리적 업무를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어드호크라시가 되겠습니다. 60번 발표해 주시고요. 드디어 이제 나왔죠. 61번 됐죠. 옳지 않은 것인데 에드호크라시 옳지 않은 것 1번 이거 잡아야 됩니다.
과업 표준화나 공식화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성원 간 업무상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2번 구조적으로 수평적 분화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는 낮고 공식화 및 직권화 수준이 낮다. 3번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 최근에는 전통적 모형을 대체한다. 4번 네트워크 매트리스. 일단 4번은 맞고요. 1번도 맞죠. 됐습니다. 답은 3번이죠. 이게 대체는 안 됩니다. 보완이죠. 보완. 항상 이런 문제 맞죠. 뭘 대체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보완. 2번이 왜 틀렸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수평적 분화가 높다는 것은 됐습니다. 60번 1번 보시죠. 여기는 수평적, 수직적 무슨 분화? 업무 분화라고 되어 있죠. 자, 61번에 2번 보시죠. 수평적 무슨 분화? 업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죠. 다시 60번에 1번은 수평적, 수직적 업무 분화라고 나와 있죠. 틀린 지문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자 61번에 2번 수평적 분화는 높다는 말은 지금 맞는 지문이라고요. 왜요? 무슨 단어가 없어요? 업무라는 단어가 없죠. 그래서 어도호크라시에서 이 수평적 분화가 높다라고 놓으면 업무가 아니라 업무가 없으니까 무슨 분화? 사람의 전문화를 말해요. 다시 뭐라고요? 사람의 전문화. 아주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어도호크라시는 수능 문제 출제단과 같이 아주 고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없어지는 조직이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게 다 맞는 걸로 가고 있는데 자 다시 60번에 1번 수평적 업무 분화가 높다는 것은 어도호크라시의 특징이 아니에요. 알았죠? 근데 61번에 2번 수평적 분화가 높다는 것은 어도호크라시의 특징이 맞다는 거죠. 알았죠? 네. 됐습니다. 62번 63번 넘어가시고 64번 어도호크라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복잡성 공식화 직권화가 낮다. 2번 창의성과 환경 적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임시 조직이다. 그 대부분 어도호크라시는 그래서 신생 조직이죠. 3번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으로 표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4번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고 창의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맞죠. 답은 3번이죠. 자,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표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일을 이것도 맞네.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진천에 이번에 전세기로 온 사람들이 지금 14일간 자가격리 되어 있죠. 지금 그걸 위한 조직이 바로 어도호크라시잖아. 뭐 14일은 거짓말이고 전세기 준비하는 것부터 끝나는 데까지 신속 대응팀이라 그러던데. 그죠? 멋있지 않습니까? 거기 장관도 타고 가고 외교부 차관도 가고 그 다음에 조땅콩 남동생도 가고 전부 딸 뻔했는데 그지? 장관이 솔선수범해줘. 또 중국도 어떻습니까? 장차관이 안 오면 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상기술이에요? 비일상기술이에요? 비일상기술이니까 표준화가 높아요? 낮아요? 낮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적 전문화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수평적 분화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65번 별표.
잘 들으세요. 이걸 푸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죠. 커크하트 연합적 이념형 반관료제 모형이네요. 자, 조직 구조가 너무 이런 거 놓으면 기계구조, 유기구조 구분하는 문제라 그랬어요. 탈관료제는 여러분 유기구조죠. 그럼 이 지문에 무슨 구조가 하나 설명했겠어요? 기계구조가 하나 설명. 1번 이런 거는 그냥 너무 풀기 쉬워. 컴퓨터 활용. 2번 사회적 청화의 억제. 3번 고용관계의 안정성과 연속성. 4번 관원체계의 상황 적응성. 일단은 유기적 구조와 맞는 거는 4번은 확실하게 맞죠. 됐습니다. 1, 2, 3번 중에서 뭐가 기계적 구조나 관료제하고 적합해요? 오, 그렇죠.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걸 커크하트의 연합적 이념형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갑시다. 탈관료제는 뭐라 그랬어요? 무슨 구조? 유기구조니까 골렘비스키의 견인이론, 뭐 화이트의 변정법적 조직, 탈경계 조직 이런 거 놓으면 그냥 기계구조, 유기구조 컨셉으로 풀어주면 돼요. 알았죠? 넘어갑시다. 66번은 쉽고 67번 됐습니다. 68번 봅시죠. 작년에 풀었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위원회 조직 옳지 않은 것, 결정에 대한 책임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대 조직.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 4번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을 속해진 행정위원회에 해당한다. 딱 봐도 답은 3번이죠. 국민권익위원회는 4번 행정관청의 성격을 띠는 행정위원회에 가깝습니다. 관련해서 69번도 재밌죠. 69번은 넘어갑시다. 70번 인사조직인데요. 위원회 조직으로 옳은 것만 고르시오.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 기억은 당연히 옳죠? 70번 기억 맞죠? 70번 니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의 참여는 결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지를 가능하게 한다. 3번 디귿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확보가 어렵죠. 다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 비용을 절약한다. 틀렸죠? 비용 전략은 틀렸죠? 공정하고 신중한 건 맞죠?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이 맞네요. 71번 학습조직입니다. 옳은 것은 관계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하며 학습은 공동참여와 공동생산에 기반을 둔다. 2번 조직의 자기정체성 및 안정적 상태를 가정하며 개인적 권력보다는 조직 권력. 3번 외부의 특정 전문가를 중시 비공식적 학습보다는 일단은 뭐 3번은 당연히 아니겠네요. 그죠? 4번 단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 조직 창출의 다음 주체는 중간 관리자다. 미들업 다운. 단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협업이니까 넓은 분야를 말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 됐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상식으로서 풀면 그렇죠? 아주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72번은 답은 쉬우니까 넘어가는데 4번 질문 한번 읽어보시죠. 3번 모톤 규칙 중수에 대한 강요 동조 과잉 밑줄 규칙 중수에 대한 강요 동조 과잉. 그래서 지나친 통제 밑줄 관료들에 대한 경직성을 초래한다. 굴드너는 규칙 최소한의 행태 무사한 일 통제 위주의 관리죠. 통제 위주의 관리. 규칙을 중시하는 것은 무슨 관리? 통제 위주의 관리는 우리가 무사한 일을 처리합니다. 알았죠? 여기 맞는 질문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73번은 너무 쉽고요. 74번 넘어가고 75번 이런 문제를 그냥 한번 풀어보면 하죠. 봅시다. O라는 것은 몇 개인가? 75번 매트리스 자전 대면과 회의 과업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신속한 게 불가능하다 아까 했던 지문이죠. 매트리스 구조의 아주 중요한 단점이죠. 이게 또 기능 사업의 갈등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전 대면과 회의를 왜 해야 될까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가 계속 싸우는 거야.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가 계속 싸우면 자전 대면과 회의를 할 수밖에 없죠. 네트워크 조직은 응집력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죠. 아까 무슨 단어들? 일체감, 소속감이 높다 다 X라 그랬죠. 개서제 없는 조직은 소집단 연합체, 책임과 권한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 집단 내 또는 집단 간 협동적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모호하고 유동적인 집단과 조직의 경계. 이런 문제 짜증나죠, 그죠? 바로 두 번째 게 틀렸죠. 권한과 책임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가 아니라 개서제 없는 조직은 일단은 문제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개서제가 없는데 어떻게 권한과 책임에 따른 차등화를 할 수 있죠? 모든 직원들이 다 평사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개서제 없는 조직은 탈관료제라는 느낌 딱 오죠? 탈관료제 또 문제 자체도 75번 문제 자체도 뭡니까? 탈관료제니까 똑같이 기계적 구조가 아닌 것 유기적 구조의 특징만 골라내야 되는데 여기는 권한과 책임에 따른 보수 차등화는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죠. 그죠?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도 틀렸고요. 견인이론 푸시, 풀 견인이론이니까 탈관료제죠. 어차피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왜? 문제에서 지금 무슨 모형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탈관료제 모형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의 동질성과 일의 흐름을 중시하며 권한의 흐름을 하향적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맞는데 기능의 동질성은 협업이에요? 분업이에요? 기능의 동질성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같은 곳에 모으는 거니까 분업이죠. 편집하는 사람은 편집한 대로 모은다는 거죠. 분업이기 때문에 라도 틀렸고요. 정보화 사회에서 삼립 조직이나 공동 조직이 확대되고 기획 및 조정의 위임 위탁 틀렸죠? 기획 조정을 위임 위탁하는 게 아니라 집행 업무 단순 집행 업무 그죠? 단순 집행 업무나 사실 업무 단순 집행이나 사실 업무를 위탁합니다. 그죠? 이걸 쉽게 말하면 단순 집행이나 사실 업무를 비핵심 업무라고 그러죠. 방금처럼 기획 조정은 무슨 업무? 핵심 업무. 핵심 업무는 여전히 인하우스 자기들이 하고 비핵심 업무를 뭐 한다? 아웃소싱. 아웃소싱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랬어요? 외주화라 그랬죠? 외주 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76번 보시죠. 골렘비스키 견인이론. 요거는 좀 다르죠. 그죠? 견인이론. 근데 여러분들이 탈관료제라는 거 알고 있겠죠? 봅시다. 기유만 결정하면 돼요. 자, 기능 중심으로 관리하면 기계구조예요? 유기구조예요? 기계죠. 기능 중심의 같은 말이 뭐라고요? 방금 했잖아요. 기능의 동질성. 기능의 동질성. 세분화. 업무의 세분화. 됐습니다. 자, 니은. 자유로운 분위기는 기예요? 유예요? 유겠죠? 자, 조직의 통합보다는 분화는 기예요? 유예요? 조직을 당연히 기죠. 조직을 자기 계속 쪼개면 협업이 안 되잖아요. 그지? 분업이 되니까. 직무 수행과 욕구 충족의 조화.
직무수행은 조직이고요. 욕구 충족은 개인이거든요. 조직과 개인을 조합추구하니까 유기적 구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77번은 쉽고요. 78번 뭐죠? 규칙의 준수나 형식 자체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문서주의, 할거주의, 과잉동조, 무산일. 규칙 절차에 너무 오버해서, 그죠? 오버해서 컨펌한다. 오버 컨퍼머티. 무슨 동조? 과잉동조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79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쉽게 풀릴 수 있어요.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